안녕하세요. TV를 보면서 저게 뭐야? 무슨 말이지?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뉴알못 세상과 함께 하시죠. 5.18 41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또 5.18 역사 공간도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웬만한 역사 공간들, 5.18 역사 공간들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가요? 다 한 번씩 가보면 좋겠지만 네.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곳이 딱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두 곳 정도 되는데 네. 우리 5.18 사적지가 33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로는 한 36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구 도청 광장, 그러니까 네. 5.18 민주광장, 네. 여기는 민주주의 집결지, 네. 그 당시 5.18 당시에 분수대에서 했던 집회의 그 네. 역사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이라면 거기에 안 가신 분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성지 같은 5.18 구묘역, 네. 망월묘지를 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묘지와 도청 저는 다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니까 매해 견학을 가죠. 그런데 이제 사적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5.18 사적지가 제 33호까지 있는데 네. 너무 그걸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광주시나 중앙정부가 5.18 사적지를 너무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18 사적지에 대한 관리 또 교육장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가 너무 방치된다든가 또는 아무런 존재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뭐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심해서 사적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근데 전야제 했잖아요. 예. 전야제는 온라인으로 보고 예. 그 기념식은 TV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생중계를 보고 그리고 뭐 다른 사적지는 많이 가봤고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는 꼭 이번에는 가야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신가요? 그 노먼소프 기자님 아, 생전이요. 예. 혹시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저랑 가시죠. 저도 아직 예, 안 갔습니다. 7월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네 특히 맞습니다.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네. 80년 당시에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 기록들이 최초로 오. 난 것 아닙니까?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계시면서 이분이 계엄군이 진압하고 난 이후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뒀기 때문에 구도청에 계셨던 열사들의 시신 그런 것까지 그대로 보존된 사진들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사진을 서구 사회에 굉장히 알림으로 인해서 광주 5.18을 세계에 알린 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는 힌츠펜터라는 그 우리 영화 봤던 네. 그분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유해 쪽으로는 노먼 소스프의 이 사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의미 있게 한번 저도 가보고 싶고 네. 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죠. 예, 네. 그러시죠. 이번 41주년 기념식이 아주 잘 치러졌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99명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인원수를.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가장 뭉클했던 점은 전재수 군의 사진이 발견이 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네, 좀 뜨거웠을 것 진짜. 같은데요. 네. 전재수 군은 당시에 11살 먹은 효독 국민학생이었답니다. 근데 계엄군이 총을 쏘니까 도망가다가 벗겨진 고무신 찾으러 가다가 많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열사이신데요. 그간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그 묘비에 무궁화꽃만 이렇게 전시하면서 놔두면서 영령을 기렸는데 이번에 2000년도에 돌아가신 전재수 열사의 아버님의 유품을 네. 정리하는 과정에 올해 1월에 전재수 군의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 사진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번 5월 어린이날 때 네. 전재수 열사의 묘비 사진 제막식 그다음에 추모조가 열려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되게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네.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묘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최초로 얼굴이 기억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보는 이들의 가슴을 네. 뭉클하게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가 우리들의 5월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5월 이 글씨체가요. 예. 진짜 멋있더라고요. 글씨체가 그 투사회보에 참여했던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라고 하던데 박용준 열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박용준 열사님은 당시에 14살 때 고아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네. 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방통대를 다니는 과정에 YWCA 신협의 간사로 있으시면서 네. 거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신 과정에 5.18을 맞닥뜨리게 됐고 그런 과정에 윤상훈 열사 시민군 대변인이 써주셨던 여러 가지 글들을 네. 자필로 쓰셔가지고 투사해보로 매일 하나씩 이렇게 공급하고 또 그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게 했던 그런 것들인데 글씨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네. 그 글씨체를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글인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 투사해보로 만든 것은 이것을 이제 한글화 시켜서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든 일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저도 그걸 좀 잘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글씨체를 실제로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더욱더 그 의미가 깊은 것은 이 글씨체를요. 대구에 있는 다운폰트라는 업체가 맡아서 네, 디지털 복원을 해서 이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다운로드는 어디서 가능하시냐면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마당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주년 이번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저희가 지난 회에 야당 정치인들의 5월에 유독 방문을 많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야당 의원 공식 초청은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모제 처음이고요. 아, 초청도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5.18 행사를 하면 크게 5.18 전야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5월 17일 날 네. 도청 앞에서 했던 전야제, 네. 밤에 하는 거. 그다음에 5.18 5월 17일 날 하는 5.18 유족회가 하는 추모제. 네. 그리고 5월 18일 하는 기념식이 있는데 이 기념식은 국가 사업이 된 이후로 이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다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많이 오시는 건데 네. 정작 전날 하는 5월 17일 하는 민주유공자회 유족회에서 하는 추모제는 일종의 제사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이 제사 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간에는 야당 이제 국민의힘 당시 주역들 이런 분들은 초청을 안 하고 네. 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운천 의원과 성종일 의원을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분들은 뭐 했나 봤더니 그간에 이제 5.18 관련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데 네. 유족회 형제가 자매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넣게 한다든가. 또 정운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고향이에요. 아, 20대 때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비례이기도 한데 이분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쪽 당에 있는 국회의원과 이쪽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서 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예산 협의도 하고 이것 때문에 좀 고마워서 유족회 추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예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그 막 폭동이다, 사태다. 막 지난해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사태다 얘기하고 막 북한군 빨갱이다 막 이렇게 어쩌느니 저쩌느니 했었는데 물론 이름도 그렇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오면 맞고 영웅화 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부를 수 자체가 없었고요. 네. 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뭐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균열이 돼서 이런 것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이나 뭐 발포 책임자나 이런 학살자 처분 이런 것들이 좀 되는 하나가 단초가 저는 돼가고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공식 초청된 그 두 분은 이제 유가족분들께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어서 초청이 이제 됐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야당에 대해 호남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요? 아이 그렇죠. 그냥 네. 저는 이제 전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의 진실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물팍을 100번 꾸는들 뭐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여전히 5.18 망언의 핵심 책임자들의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여전히 뭉개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정성을 보이라. 진정성을 너희들이 1%라도 보이면 광주 시민들은 너희들을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뭔가 진짜 분위기나 이 바람이 약간 바뀐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김부겸 총리의 기념사 중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 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저는 이 표현들을 이제 들었을 때는 오 이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5.18 기념사를 하시는 김부겸 총리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하는 정부의 기념사 중에서 두 번째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네. 기념사.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막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괜히 눈물 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김부겸 총리의 기념사의 전문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1번으로는 첫 번째는 가해했던 당사자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1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하면 광주 시민들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용서의 방법들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5.18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 것인지. 김부겸 총리가 대구 출신이다 보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영호남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시해주는 5.18은 국민통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또한 5.18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또 광주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또 광주의 미래는 어떻게 네. 지향돼야 할 것이고 5.18은 향후 세계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는 참 좋은 네. 광주 시민들이 바랬던 기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제시는 해주셨으니까요. 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니까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또 뉴스 한 가지가 더 눈에 예.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호영 씨가 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정호영 씨는 하나회잖아요. 맞죠? 그렇죠. 정호영 씨는 5.18 당시에 특전사령관으로 항상 모든 책임이 정호영에게 있다 이렇게 자리매김은 되어 있었죠. 네. 거기에 다른 사람 5.18 오적은 뒤에 숨어 있고 정호영이가 다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이고 친구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 본인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기가 했던 사실과 너무 다르다. 나는 당했다. 당시에
허문도, 화평, 허삼수, 쓰리허, 삼허에게 당해가지고 나는 아무 실권도 없었는데 나는 이용당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하면가지고 자기는 배제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쳤는데 네. 내용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하고 사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향후에 올해 이번 5월까지 그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유심히 좀 밝혀볼 것 같은데요. 그 조사가 잘 되고 정호영 씨가 발언을 잘하면 저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바지였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지금. 바지 사장이었다. 네. 근데 뭔 일이래요? 막 전두환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하겠다. 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5.18 관련된 12.12 때 자기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네. 29만 원 있다고 했던 사람이 한 끼 25만 원 밥 먹고 골프 치고 이렇게 있었고 그 자리에 정호영 씨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 균열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잘못해갖고 돌아가시면 네. 죽어버리면 웰다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사 앞에 가족 앞에 진실은 보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저는 보고요. 이건 열리게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열려야겠죠. 그럼요. 상자는 어쨌든 언제든지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이제 뭐 저희의 마음을 떠나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것이 진실되든 아니든 간에 작은 것 하나가 진실이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밝혀지게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난 우리가 41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단어가 구호가 뭐였냐면 진실규명입니다. 맞습니다. 진실규명, 학살자 처벌. 그런데 진실규명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진실규명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한 분이라도 뭐 그러신 분이 계시면 좋겠죠. 네, 그건 그렇고 네, 80년 5월의 광주랑 비슷한 모습을 한 지금 현재 지금의 미얀마의 상황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광주에서는 많은 분들과 이제 단체들이 지지와 뭐 모금 등으로 해서 힘을 싣고는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금 전혀 물러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죠. 거기도 작은 균열들이 좀 생긴다고 보고요. 그래요? 또 저는 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미얀마 상황이 41년 전 광주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너무 흡사합니다. 군부 독재의 저항, 살인적인 폭압,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외부에 알려져서 광주시에서 광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미얀마 민중항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국민통합 외교부 차관 이런 분들까지도 광주와 대한민국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기대를 막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계 민주화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광주가 역할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광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별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의 핵심의 근간은 5.18을 근거로 한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총리가 그런 발언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는 안을 좀 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네, 중앙정부 얘기는 했고 이제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미얀마를 위해서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얀마를 가서 대신 싸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방법으로 나오는데 우리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이렇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후원금도 좀 내시고 저도 후원금 좀 내려합니다. 같이 내시게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또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SNS나 또 외부에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에 그런 민주주의의 상황이 오히려 41년 전 광주와 지금의 미얀마가 너무 닮아 있는데 언젠가 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고 지금 거기에 오셨던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광주 시민처럼 되고 싶다. 한국의 민주주의처럼 미얀마가 되고 싶다고 하는 바람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역할들이나 내용들이 네. 뭐 당장 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작은 활동이라도 하고 작은 성이라도 모아주신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원금은 이제 내일 예정이고 저 SNS에 요즘에 예. 좋아요를 계속 연속적으로 누르는 피드가 있는데 그 미스 미얀마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스 미얀마 최근에는 미스 유니버스 거기에서 그 미스 미얀마가 프레이 폴 미얀마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깃발을 들었었고 예. 이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었고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고 제 가슴을 울렸던 거는 그 태국에 있었던 국제 미인 대회에서 한레이라고 하는 미스 미얀마가요 수화를 하면서 힐더월드를 불렀어요. 네.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ขอบคุณค่ะ 근데 저희도 80년도에 광주의 모습을 이제 그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 고립되었던 모습을 묘사한 노래가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죠? 예, 잘 바위섬. 알죠. 네, 어떻게 부르죠? 잠깐 불러주시겠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어느 밤 폭풍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냥 사실 그냥 아름다운 가요 정도로 알았는데 근데 이 노래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몰랐나 봐요. 그랬으면 아마 금지곡 이런 거 됐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도 당하셨고요. 아, 그 그랬어요? 노래가. 그리고 또 금지곡처럼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김원중 가수는 중앙 활동을 사실은 못했고 지방에서 네.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피해도 좀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미얀마가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표님, 오늘 5.18 41주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쉬워서 남기는 한마디 있으신가요? 5.18 주간이 되면 항상 광주 시민들은 먹먹한 가슴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고 말하면서 내내도 되게 먹먹하고 또 어떤 사안을 보면 울컥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5.18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을 봤답니다. 희망을 봤다. 저는 이번에 5.18이 상당히 희망스럽습니다. 이번에 5.18의 상황은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네. 이제 왜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네. 나쁜 유튜버들이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을 추모제 최초로 이렇게 모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5.18 정신이 세계화하는 과정에 미얀마에서 5.18 광주에 요구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이 5.18이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5.18의 세계화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영호남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까지도 국민통합과 민족의 대통일과 대단합을 하기 위한 단초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저는 희망적이다. 그런데 아쉬움은 5.18 단체의 여러 가지 분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될 과정이다. 이런 것을 남기면서 이번에는 먹먹함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5.18이 나에게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희망적이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먹먹함과 가슴 아픔과 증상스러움이 아닌 5.18이 우리들에게 향후에 새로운 또의 정신과 신념 또는 새로운 먹거리 또는 새로운 우리들에게 일자리 이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먹먹한 가슴 속에는 한 줄기 큰 희망이 솟구친 이런 5.18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조금 보였고 정말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지금 물에는 이제 들어온 것 같으니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들은 조금 더 양보하시고 서로 이제 그 공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노 저어 가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알고 나면 훨씬 더 유익해지는 정보 뉴알못 세상. 오늘은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너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요. 뉴알못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뭐 이거를 다뤄주세요 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칭찬 해주시면 저희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고칠 점 뭐 이런 것들을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서 꿀피부 되시라고 김은영 피부관리 이용권 드립니다. 여기 가면 정말 꿀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를 챙기는 소중한 프로그램 바로 뉴알못 세상입니다. 여러분.